회복 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 저자 김주환. 낭독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역경을 극복하는 힘.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다. 우리의 삶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보다는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이 더 많다. 불행한 일은 항상 행복한 일보다 양도 더 많고 질적으로도 강도가 더 센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역경을 얼마든지 이겨낼 잠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힘을 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이라 부른다.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가 필요한 법이다. 별다른 고생 없이 평탄한 삶을 산 사람 중에 커다란 업적이나 성취를 이룬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창업 이래 한 번도 실패나 어려움을 겪지 않은 대기업도 없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위인전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라.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같이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바로 여기에 작은 힌트가 숨어 있다.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역경이야말로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튀어오르게 하는 스프링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 마리의 개구리도 앞으로 뛰려면 반드시 뒤로 움츠려야만 하는 법이다. 만약 모든 일이 술술 풀려 인생의 그 어떤 시련도 없었더라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는 링컨도 보잘것없는 시골 변호사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처칠 수상은 평생 자그마한 사업이나 운영했을 것이며 이순신 장군은 이름 없는 말단 장군으로 전전하다가 정년퇴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역경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되튀어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그야말로 실패를 성공의 원동력으로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셈이다. 이들에게는 역풍이 오히려 반가운 존재다. 마치 하늘을 나는 연처럼 바람이 불면 더욱더 높이 날아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누구나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고무공처럼 강하게 되튀어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리공처럼 바닥에 떨어지는 즉시 산산조각 나서 부서져 버리는 사람도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고무공보다는 유리공의 비율이 2배 이상 더 많다. 실패를 성공의 도약으로 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다. 따라서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법이다.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력과 같다. 몸이 힘을 발휘하려면 강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마음의 힘은 일종의 근육과도 같아서 사람마다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으며 견뎌낼 수 있는 무게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마음의 근육이 견뎌낼 수 있는 무게는 훈련에 의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이 책은 강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지침서다. 몸의 근육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듯이 마음의 근육은 마음의 잔병 치레를 막아준다. 회복 탄력성은 꼭 커다란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만 필요한 힘이 아니다. 자잘한 일상사 속에서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인생의 고민과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이겨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힘이다.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회복 탄력성의 크기는 천차만별이다. 마치 사람마다 체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과 같다. 체계적인 운동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체력을 기를 수 있듯이 회복 탄력성도 체계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 키워나갈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회복 탄력성이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게 되고, 그러한 요소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성공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테니 즐겁게 맞이할 일이다. 역경에 대처하는 사람들. 서울대 이상묵 교수의 경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역경 중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의 경우를 보자. 그는 국비장학생으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도 유명한 해양 지질학자였다. 첨단 해양 탐사선 온누리호의 수석 과학자로서 전 세계 바다 곳곳을 누비며 세계적인 학자들과 여러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탐험가였다. 한창 일할 나이에 45세 되던 2006년 여름, 이상묵 교수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야외 지질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그는 머나먼 미국 땅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고 만다.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를 달리는 차는 뒤집어졌고 그는 정신을 잃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불행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묵 교수에게 찾아왔다.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눈만 껌뻑일 수 있을 뿐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전신마비였다. 눈을 한 번 깜빡이면 긍정, 두 번 깜빡이면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겨우 의사표현을 했고 3주가 지나서야 가까스로 입을 떼서 말을 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목 아랫부분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세계가 좁다며 오대양 유대주를 탐험하며 연구하던 그에게는 치명적인 역경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목 교수는 전신마비라는 중증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했다. 처지를 비관해 우울해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보통 전신마비 환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을 부정하며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평균 3년 이상이 지나야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비로소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담당 의사에 따르면 이상묵 교수는 처음부터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6개월 만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였다. 그는 전동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학교로 복귀하여 강의와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오직 입만 움직일 수 있을 뿐인 그는 노트북과 연결된 구강용 마우스로 프로젝터 스크린을 작동하여 강의하는데 마우스를 빨면 왼쪽 클릭, 불면 오른쪽 클릭이 되는 식이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이 교수는 재활 경험과 긍정적 인생관을 담아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즈 등 세계 언론이 그를 주목했으며 스티븐 호킹 등을 대중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노바 채널에서 그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한국의 스티븐 호킹에 비유되고 있다. 이 정도만 다쳐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그는 보조 재활공학센터를 만들어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진심으로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일밖에 모르던 내가 사고 후에 오히려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나는 큰 행운아입니다. 이상목 교수와 아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나의 한 친구는 그가 워낙 성품이 부드럽고 낙천적이며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을 지녔다고 말한다. 그의 낙천적 성격은 방송에 비친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관을 통해 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노력한다. 그는 말한다. 사고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해진 면도 있다.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고 집착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그의 얼굴로 전동 휠체어를 조정하고 입술로 컴퓨터 마우스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활발히 연구 활동을 전개하여 오히려 사고 전보다 세계적으로 더 주목받는 학자가 되었다. 사고 후 5년이 흐른 2010년 말에는
KT와 함께 중증장애인용 IPTV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자신처럼 손발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주변의 도움 없이 구강용 마우스를 이용해서 TV를 켜고 채널과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상목 교수는 나에게 닥친 사고를 불운의 시작이라고 보지 않고 몰랐던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생 방향의 전환이라고 역설하며 장애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희망 메이커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융합기술의 개발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상목 교수의 말처럼 역경도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역경이 아예 없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역경 그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겪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극복해낼 수 있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이 달려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누구나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목 교수처럼 강인한 회복 탄력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주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것도 아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다. 대략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인생의 역경에 대해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역경에 닥치면 무너지거나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나머지 한 사람은 꿋꿋이 이겨내고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뤄낸다는 뜻이다.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 하고 이와는 반대로 역경을 만나 맥없이 무너지고 굴복하는 사람들을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라 부른다. 전체 인구 중에서 R 집단과 F 집단의 비율은 대략 1대2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목 교수는 물론 F 집단이 아니라 R 집단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상위 그룹에 속한 대표적인 경우다. 그러나 이 분류가 불변하는 원칙은 아니다. F 집단에 속한 사람도 노력과 훈련을 통해 R 집단으로 옮겨갈 수 있으며 R 집단에 속한 사람 역시 회복 탄력성을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가 입증하고 있다. 이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